영국 매체 90미닛에서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이적 시장을 학점으로 평가해 보도했는데요. 토트넘은 B학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보다 점수가 높은 팀은 아스날을 포함해 5팀이나 있었습니다. 단주마와 포로는 괜찮은 영입이지만 꼭 필요했던 센터백과 미드필더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전문가인 존 웨넴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5점짜리라면서 매우 박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로는 토트넘의 약점을 즉시 보완하는 영입이고 단주마는 힐보다 더 콘테 스타일의 선수다. 그러나 토트넘은 왼발잡이 센터백과 창의적인 미드필더 그리고 요리스의 대체자가 필요하다라면서 토트넘의 영입이 충분치 않다며 불만족스럽다는 총평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토트넘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BC 해설자인 언론인 필 페리가 메뉴의 에릭센이 발목 부상을 당하자 바로 자비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토트넘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토트넘에는 매우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수비 담당 미드필더와 앞쪽 공격수들 사이가 벌어져 있다. 토트넘은 아직도 에릭센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라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에릭센을 영입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으니까요. 당시 찰리 에클셰어 기자에 따르면 에릭센은 메뉴의 영입 제안에도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를 우선시하며 런던에 남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토트넘이 에릭센보다 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로 줄곧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외쳤는데 토트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었던 에릭센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에릭센은 토트넘에 익숙하고 손흥민, 케인과도 호흡이 잘 맞는 거의 완벽한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에릭센은 맨유로 향했고 주급 15만 파운드로 3년 계약을 했죠.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은 에릭센의 요구사항은 토트넘이 준비했던 제안을 훨씬 넘어섰고 결국 영입 계획을 철회했다. 에릭센은 30살이 됐지만 여전히 센세이셔널한 선수다. 만약 토트넘이 더욱 진지하게 영입을 추진해 그를 품었다면 토트넘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만약 에릭센이 메뉴에서 활약한다면 토트넘은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경고는 사실이 됐습니다. 에릭센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메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발 출전 횟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9경기 1득점 7도움을 기록하면서 메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했고 리그 전체로 봐도 데브라이너 다음으로 도움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에게 가는 패스 없이 미드필드에서만 공을 돌리던 토트넘의 패스맵이 생각나는데요. 만약 에릭센이 있었더라면 그런 황당한 패스맵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심정지를 겪었던 에릭센이 이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할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영입을 포기할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주급 15만 파운드와 3년의 계약 기간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토트넘은 에릭센을 빠르게 포기했지만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의 결정이 매우 엉터리였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에릭센은 페리시치보다 주급도 싸고 똑같은 자유계약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적료가 공짜였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페리시치가 없고 에릭센이 있었다면 토트넘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순위가 높았을 겁니다. 손흥민 역시 페리시치 없이 더 행복한 축구를 했을 거고요. 토트넘 보드진들의 어이없는 판단력이 결국 손흥민 죽이기까지 이어졌던 거죠. 토트넘은 이번 겨울에도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창의적인 선수인 오른쪽 윙백 포로가 합류했는데요. 포로의 창의적이고 정확한 크로스가 손흥민의 발끝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맨시티전에서 포로의 패스로 손흥민이 득점하면 최고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